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FOMC 회의 열리고 있고요.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번에 깜짝 인하 전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9월 금리 인하 시그널 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관심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실은 얘기를 네.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던져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제일 강조했던 물가가 최근에 조금은 그래도 잡혀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게 6월 CPI라든지 PC 물가로 확인이 됐고 또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지 각종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좀 물가 둔화 압력이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9년 7월에 이제 미 연준이 한번 금리를 내렸었죠. 네. 그 직전에 이제 6월달 FOMC 성명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금리를 내리는 명분 중에 하나는 세계 경기 자체가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둔화 흐름이 나온다라는 이제 문구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좀 최근에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경기 흐름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는 측면에서도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실마리를 좀 제공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올해 FOMC 회의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9월, 11월, 12월에 있는데 사실 11월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논란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사실은 어렵고 그렇다면 9월을 넘어서 12월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또 너무 늦은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금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9월이 적정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성격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을 드려왔는데 지금 분위기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물가 안정에 따른 금리 정상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최근에 조금 이제 안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 우려도 있고, 저도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일부 또 고용 지표 자체도 미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좀 둔화 흐름이 조금은 눈에 띄는 부분들이어서 좀 미국 경기가 다시 이제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또 우리가 경착윤이 침체해야 했던 리스크를 사실은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2분기 성장률이 아시겠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조금은 우려보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소비 경기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빅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관련 투자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식 재산물 이제 투자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투자라든지 이러한 네. 무형자산 투자 이러한 흐름 자체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부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이제 우리가 요번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 이러한 어떤 성격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물가의 둔화에 따라서 좀 금리를 조정하는 말을 굳이 붙이자고 한다면 디스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이 정도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소비 여전히 견조하고 설비 투자도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이번 금리 인하는 물가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백일한 쪽으로 들어왔고요. 팽팽한 분위기인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는 관세 인상을 비롯해서 이런 물가 상승 요인이 많다는 의견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선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대선 아시겠지만 지금 박빙의 상황으로 좀 네. 다시 이제 돌변을 했고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이제 트럼프레이션이라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 인상이라든지 또 이민자 규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감세 조치죠. 이제 그런 것 재정 지출 확대 자체가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어서 국채 금리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였지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해서 바로 물가가 재상승될지 이거는 사실 미지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제 1기 당시에는 사실은 그때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금리 자체는 사실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국채금리 흐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하락 쪽에 압력이 있고, 그럼 물가가 더 오르겠느냐, 이제 정책이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또 실제 정책이 집행이 되는 거는 당장 당선이 됐다고 해서 집행이 되는 건 아니고, 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이 해야 사실은 이제 정책이 취임되고,
시행되고 그것이 이제 시차를 두고 온다라고 하면 실제 물가 상승이 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너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 집권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거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이 워낙 지금 아주 예상외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대선의 결과 자체는 아직 담보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대선 특히 이제 트럼프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뭐 그냥 잠재적인 어떤 뭐 수면 아래에 있는 우려, 리스크 정도로만 사실은 좀 평가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워낙 팽팽하고 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물가는 안정되는 흐름이고 연준이 또 주시하고 있는 게 고용시장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7월 고용보고서도 나올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반적인 고용 자체는 뭐 둔화가 계속 확인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자리 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급감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금 냉각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라고 보면 이제 고용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실업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발표. 이제 그것이 한 20만 건 내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보면 한 24만 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것이 이제 실업률 상승으로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일자리를 아무래도 이제 이게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서비스 일자리인데 네. 그 서비스 일자리의 그 질을 보게 되면 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일자리를 주도하는 업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육하고 헬스 그리고 정보 부분인데 그러니까 교육 헬스 부분은 사실은 뭐 이제 구조적으로 미국이 이제 고령화되고 해서 사실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정부 부문의 일자리라는 거는 결국 미국의 재정 지출에 따라서 사실은 뭐 상당히 이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고용 시장이 이제 서비스 일자리 자체가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그거는 쏠림이 심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용의 질 자체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고 어떠한 외부적 또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조금 고용 시장이 자칫 냉각의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좀 우려의 어떤 소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상황, 미국의 고용 상황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냉각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세인데 WTI 기준으로 지난밤에 보니까 74달러대까지 좀 내려왔고요. 위원님께서는 유가나 원자재 값 하향 안정의 배경을 중국 수요로 보셨던데 수요 회복이 좀 더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중국의 경기 흐름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부진하고요. 오늘 발표된 뭐 중국 제조업 PMI도 또 이제 50선 이하에서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분기 중국 성장률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좀 부진을 보였고요. 근데 그 후에 저희가 뭐 3중 전행이 뭐 중국의 정치국 회의 뭐 이러한 것들을 거면서 중국이 뭔가 좀 강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사실은 딱히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조금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좀 딜레마의 어떤 상황이 좀 빠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부진 자체는 사실은 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제조업 경기의 부진으로 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조업 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된 독일의 2분기 성장률도 다시 전기비 기준으로 이제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 부진 자체가 여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원유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가격 자체, 다른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러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도 사실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은 사실은 저희가 중국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원유가 유가 떨어지는 원인 자체는 이제 중국이 원유를 수입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사우디산을 상당 부분 이제 많이, 그러니까 중동산을 많이 수입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개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러시아산 그 원유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지금 원유 수입의 거의 20%를 이제 러시아산으로 이제 채우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가가 최근에 올랐던 원인 중에 하나 보면 이제 중동 불안도 있었지만 사우디의 감산 정책이 사실은 유가에도 또 이제 상승 요인을 했는데 그 감산 부분을 상당 부분 중국이 그 러시아산, 사우디나 중동산보다는 이제 러시아를 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어떤 수급 부담 자체를 상당히 좀 완화시켜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기 수요 부분하고 또 어떤 수급에 대한 영향들이 사실은 맞물리면서 최근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봐서 최근에 어떤 유가 하락은 뭐 아무래도 중국의 요인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 국제유가, 원자재값 하락에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지금 뭐 이 프로그램 끝날 때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일본은행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금리 동결을 사실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깜짝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배경에는 지금 슈퍼 엔저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상당히 조금은 이제 뭘까요? 구두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상당히 조금 이제 불편한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네.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슈퍼 엔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단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이제 경영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일본 이제 대다수 국민들 자체도 이제 환율 자체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아무 어떤 영향도 없이 그냥 소득이 줄어드는 이러한 네. 효과 자체가 사실은 좀 발생하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9월 달에 이제 그 일본이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내각이 이제 더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좀 중요한 선거가 앞두고 있어서 현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N이란 부분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이제 약세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일본 은행으로 하여금 너무 이제 슈퍼 N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정책 이러한 것들을 좀 그만두다 더 달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오늘 금리를 동결은 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마 긴축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또 시장이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양적 완화 규모를 얼마만큼 축소할 거냐. 뭐 이미 양적 완화는 축소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뭐 시장의 예상치를 상당히 뛰어넘는 이제 축소라고 하면 상당한 긴축 시그널로 받아들일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N이 지금도 상당히 조금 하락폭 자체가 최근에 좀 가파랐는데 그 가파름 자체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오늘 결정도 지켜봐야겠는데 긴축 시그널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연준 BOJ에다가 8월 1일에는 또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도 있고요. 이미 ECB 같은 경우는 앞서서 금리 인하를 했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영란은행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행스럽게 그 영국의 그 소비자 물가는 사실 2%대로 진입을 네. 했고요. 물론 이제 근원 같은 경우는 3%대로 아직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 기조가 분명히 확인이 됐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로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사실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영국도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ECB도 사실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추가 금리 인상이 크다라고 보면 그러한 분위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BOE죠. BOE도 일단은 금리 인하 부분 자체가 사실은 확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OE, 영란은행도 금리 인하 분위기가 현재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주요국 통화 정책 움직임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결국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텐데 달러 가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뭐 12월에 또 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내년에도 사실 시장은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뭐 아무래도 달러 자체가 그동안에 그 고금리의 어떤 그 뒷배경을 갖고 상당히 좀 강세가 됐었는데 그 흐름 자체가 뭐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 금리 어떤 차이도 있고 뭐 자금 어떤 수급 문제도 있긴 하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네. 차이일 텐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탄탄한 건 역시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 약세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달러 흐름을 결정하는 또 하나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 리스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될 건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건지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될 건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뭐 슈퍼 달러 더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견하게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해 불편한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악재다, 나쁜 거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오히려 뭐 엔화라든지 유로라든지 뭐 원화 가치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금 통화 가치가 그동안 상당히 약세였던 통화에 대해서 절상 압력을 상당히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뭐 거꾸로 해서 이제 달러가 더 약세가 되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뭐 미 연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선 결과도 이 외환 시장에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달러 자체 흐름은 약화될 수 있지만 미국 대선을 변수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워낙 달러 강세다 보니까 원화, 뭐 엔화도 다 약세였는데 엔화 가치는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흐름이고 우리 원화와 우리 증시에 이런 엔화 가치 오르고 있는 흐름은 어떤 영향을 좀 준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엔화 가치가 오르는 것 자체로 이렇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환율 자체가 이제 860원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905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 뭐 수출 경합도 뭐 이러한 것들이 한일 간에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뭐 수출 쪽에서 우리가 조금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일본의 그동안의 어떤 주식시장의 매력도 자체가 아무래도 슈퍼 엔저 때문에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조금은 그래도 좀 약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일본 증시보다는 좀 한국 증시가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엔화 강세를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 자체는 그동안 우리가 엔화가 너무 이제 약세였고 또 금리가 싸다 보니까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네. 싼 엔화를 빌려다가 이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이러한 자금들이 자체가 워낙 많았었는데 엔화 강세수가 너무 빨라지면 이제 환차 손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을 얻었던 자산들을 팔고 다시 자금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는 이러한 흐름이 자칫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미 지금 고점 대비해서 달러에는 환율 자체는 5% 정도 절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절상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 자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자체를 상당 부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없긴 하지만 만약 급격하게 여기서 다시 뭐 한 5% 이상 절상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자금 흐름 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고 그것이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로 점진적으로 가면 괜찮지만 이런 급격한 엔화 강세로 가는 흐름은 엔캐리 되돌림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 역성장으로 나왔습니다. 물가는 좀 안정되는 흐름인데 내수 부진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저희는 10월로 보고 있고요. 일단 8월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뭐 성장률이라든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8월엔 금리 인하가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이제 7월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자체의 급등세가 너무 지금 최근에 두드러져 있고 아직 진정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이제 대출이라든지 가계 대출 자체가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아파트 가격,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진정이 되는 이 흐름이 확인이 돼야 금리 인하 행보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8월, 9월은 저희가 이제 금리 결정 회의가 없기 때문에 8, 9월 정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진정이 될 거냐. 이 부분 자체가 10월에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로 같고요. 만약 그 아파트 가격이 진정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월 달 금리 인하에 있어서 한은이 상당한 고민에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금리 결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어쨌든 10월 쪽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한미 금리 차이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연준과 한국은행도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향해서 좀 가고 있고 한미가 정책 금리 차이 변화에 따라 우리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금리 차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 경제 온도차가 네. 사실은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어찌 보면은 뭐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약간은 좀 차별화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글로벌 증시의 강한 랠리를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내 성장률, 특히 이제 뭐 내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상당히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내수 경기 자체의 흐름 자체가 썩 좋지 않고 또 최근에는 뭐 IMF라든지 이러한 또 다른 뭐 유동성 문제 자체가 이제 불거지면서 국내 크레딧 시장 자체도 조금 이제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또 우려가 사실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뭐 미국 증시를 좀 따라가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뭐 금리의 어떤 이러한 역전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제 성장에 대한 흐름 격차 이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좀 줄여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신 거고 우리 증시의 부진은 결국 펀더멘탈을 따라가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들 조정 나타나고 있는데 매크로 환경 어쨌든 변하고 있고 증시에서 뭐 이런 주도주 변화도 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소형주가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긴 네. 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기술주의 조정이 최근에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너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그 하이테크, 그러니까 기술 중심으로 사실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만약 이 기술주 자체가 뭔가 크게 흔들린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좀 급등 조금은 좀 상승폭 자체가 컸던 부분에서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추는 좀 과도기 과정 중에 아닌가. 다시 그래서 기술주 자체가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다시 복귀하는 이러한 현상이 뭐 시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그것이 다시 그러한 흐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그동안 기술주들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이고 주도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이제 8월입니다. 8월 시장은 또 어떤 변수들 좀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뭐 최근에 이제 기술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이제 조정이 됐고 뭐 실적 시즌도 이제 8월 초 되면 거의 이제 뭐 주요한 것들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나 뭐 이번 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뭐 BOJ가 됐던 이제 연준이 됐던 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 사실은 또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될 수 있어서 8월에 있어서의 어떤 주요 변수는 크게 보면 결국 이제 경제 펀더멘탈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도 일단 연착륙 흐름이 계속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제한 지역의 경기 자체가 지금 기대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는 좀 부진한 모습인데 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수요인 거고 그 수요를 결국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뭐 중국을 위시한 유로 경기 회복이 당연히 뒷받침이 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는 좀 경기 흐름 이러한 것들에 좀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마 8월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이제 11월까지는 계속해서 미 대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특히 8월 달에는 이제 민주당 또 전당대회가 있고요. 뭐 그래서 뭐 해리슨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 간에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또 관련해서 뭐 아까 뭐 트럼프 프레이션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라는 부분도 시장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8월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뭐 경제 펀더멘탈, 경제 흐름에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11월까지는 미국 대선 변수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